계시더라고요. 옷걸이로밖에 안 쓰이더라, 안 타게 되더라 그러시는데 아메이 그런 회사 아닙니다. 여러분을 옷걸이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스펙이 있는지 보실 건데요. 자, 먼저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사실 드릴 정보는 근육에 대한 정보예요. 저희가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 당연하고 근육이 있으면 건강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뭐 한두 가지 좋아지는 게 아니어서 저도 요즘 사실 근육에 굉장히 관심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근육 하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어, 넘어졌을 때 근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다치는 정도가 확연하게 달라요. 근육이 짱짱하게 붙어 있는 사람은 이걸 딱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부상이 훨씬 경미하게 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 이 하지정맥 같은 경우도 굳이 나누자면 근육이 하는 물리적인 역할에 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이 사진이요. 어떤 남정네의 허벅지 안쪽 사진인데요. 제 파트너분의 남편분이세요.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해갖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25센트 라이드라는 자전거를 이분이 아주 정확한 분이에요. 2주간 주 5일 탈 때마다 15km씩 탔더니 다리가 이렇게 변했다. 내 다리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자, 저희가 보통 하지정맥이라고 하면 종아리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혈관이 바깥으로 약간 툭 튀어나오는. 근데 이분은 조금 특이하게 허벅지 쪽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근육이 있음으로 인해서 왜 부상이 덜 발생되고 그리고 하지정맥이 좋아질까? 이건 약간 물리적인 부분이에요. 요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제가 심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다리 있죠? 네. 심장에서 혈액을 내뿜고 이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동맥이라고 하고 돌아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죠.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웠는데요.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이 뿜어져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중력의 작용에 따라서 그냥 내려오면 그뿐인데 이걸 거꾸로 올라가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중력을 거슬려서 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아주 미세하게 나 있지만 이렇게 피가 거꾸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피가 거꾸로 올라가지 거슬러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지 말라고 체크밸브라는 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중간중간. 그래서 혈액이 역류되지 않는 역류 방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만약에 이 혈관이 어떤 이유에서건 탄력을 잃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발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류의 속도나 이 강함의 정도가 만약에 떨어진다면요. 애매하게 요런데 찌꺼기가 끼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찌꺼기가 바깥으로 톡 튀어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정맥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혈관의 그 탄력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내려온 이 혈류가요. 잘 여기 붙어있는 이게 바로 종아리 근육이잖아요. 강력한 종아리 근육에 의해서 펌프질을 빵빵 이렇게 세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아주 혈류가 화끈하게 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에 끼일 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처럼 이게 뭔가 혈관에 찌꺼기가 끼이면서 바깥으로 튀어나왔던 이 하지정맥의 증상이요. 종아리 근육이 탄탄하게 펌프 작용을 함과 동시에 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하지정맥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이 있는 분이 하체 운동, 특히 종아리 근육이 붙으면 이게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근육이 뭔가 이렇게 힘을 가해서 물리적으로 일하는 느낌이 드시는데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근육이 있으면 치매에 안 걸린대요. 혹은 근육이 있고 운동 많이 하는 애들이 뇌 기억력이 좋아서 공부를 잘한대요.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은 근육이 짱짱하면요, 당뇨가 안 걸린대요.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서 이게 물리적으로 뭔가 펌프질하는 이런 느낌이랑 달리 머릿속에서 뭔가 이론적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사실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근육이 생기면요. 근육이 이렇게 일하는 거 말고요. 약간 화학적인 느낌이에요. 물리적인 느낌 말고 화학적인 느낌으로 근육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온대요. 이 신비한 물질의 이름이 바로 마이오카인이거든요. 자, 근육이 많이 생기면요. 근육에서 나오는 이 마이오카인의 양도 많아지겠죠. 근데 이 마이오카인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자, 근육이 많아지면 아까 치매가 안 걸린대요. 살이 빠진대요. 췌장, 혈관, 피부, 근육이 많으면 골밀도가 높아진대요. 이런 것들이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자,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많아진다는 거는 외형적으로 보기 좋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힘을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화학적인 영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마이오카인이 종류가 30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면 하나의 마이오카인이 한 가지 일을 하진 않지만 한 가지만 일을 한다고 쳐도 우리 몸에 30가지 이상의 유익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년에 1%씩 근육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 어떻게 한참 시절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쪼그라지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별로 보면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자료를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찾아왔는데요. 60세까지는요. 10년마다 15%씩 감소한대요. 내가 특별히 근육 운동을 챙겨 하지 않고 내가 단백질 제품을 챙겨 먹지 않으면 10년마다 그 전에 10년보다 몇 프로? 15%가 감소한대요. 근데 너무 슬퍼요. 60세가 넘으면 10년마다 몇 프로? 30%씩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탄탄했던 허벅지 종아리가 이렇게 힘도 없어진다는 거고 힘이 없어진다는 거와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30여 가지의 마이오카인이 줄어든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만과 당뇨, 기억력, 심혈관, 염증 제어, 뼈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유지시켜주는 마이오카인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줄어든다면 우리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근육 운동이라는 건요. 이런 여러 가지 건강들을 정말 다 잡을 수 있는 정말 열쇠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 있는 모든 건강 정보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먼저 당뇨 얘기를 좀 해볼까요? 펜 색깔을 좀 바꾸고 하겠습니다. 당뇨를 오늘은 초간단 버전으로 제가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당뇨.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소변할 때 뇨자잖아요.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현상. 이거를 당뇨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섞여 나올까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의 혈관인데요. 혈관 안에 혈액이 당연히 흐르겠죠. 혈액 안에 이렇게 당이 있어요. 당이 나쁜 거 아닙니다. 이 당이 있어야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포라는 아이는요. 당이 야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는 공급원이야. 날 받아들여줘. 문 열어줘. 그러면 세포가 콧방귀도 안 껴요. 얘는 그냥 당이 오면요. 문 안 열어주고요.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아이가 와서 같이 와서 똑똑똑 문 두드려야지 세포가 문을 열어주거든요.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어도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제가 몇 번 비유를 해드렸지만 밥을 안 먹는다고 하시는 어머님들이 보면 고구마 조금, 소면 무친 거 조금 이런 식으로 계속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혈에 가득하게 당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안에 있던 당이 인슐린이랑 같이 세포를 찾아가는 거죠. 똑똑똑 문 열어줘. 날 에너지원으로 쓰렴. 근데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찾아가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지 마. 너 당도 오지 말고 야 인슐린 너도 오지 마.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이에요. 한마디로 세포 입장에서 인슐린이 와도 문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져요. 난리가 났습니다. 혈액 안에 그냥 당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소변에 이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섞여 나오겠죠. 당뇨. 두 번째, 이게 결국은 일부는요, 저장이 될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고 뭘로 저장이 되냐면 지방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비만이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심장에서 손끝,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걸 심장이 하잖아요. 근데 이 혈액이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당으로 가득 찼죠. 뻑뻑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을 빨대로 먹는 거는 가볍지만 뻑뻑해진 미숫가루를 빨대로 빨아먹는 일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빨아먹는 것도 어렵지만 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이 당이 가득 차서 이렇게 뻑뻑해지면요. 심장이 손끝 발끝까지 보내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후 이렇게 불면 끝까지 가요, 혈액이. 근데 훅 하고 세게 불어야 겨우 손끝 발끝까지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저희는 고혈압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대사질환이 다 야기가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의 키워드 마이오카인 중에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요. 당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자, 근육이 생기면요. 마이오카인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을요. 팍팍팍 그냥 가져가 버려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근육이 많아지면 마이오카인이 흘러나와서 짠, 짠, 짠 당을 막 가져가요. 막 당을 가져가요. 인슐린도 필요 없고요. 근육이 많아지면요. 그냥 이렇게 당을 막 가져가서 써버려요. 그러면 원래의 상황, 인슐린 저항이 있기 전에 그 상황으로 당의 관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오카인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 관리를 위해서는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채널에 갔더니 이게 딱 떠 있더라고요. 근육량이 여러분 10%가 증가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인슐린 저항, 세포 쪽에서 나 안 받을래 이러는 인슐린 저항이요. 14%가 감소가 되고요. 당뇨의 유병률이 23%가 감소가 된대요. 이 개념이 딱 떨어지시죠?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마이오카인의 종류를 하나 볼게요. 자, 이거 딱 봐도 뇌잖아요, 뇌. 왼쪽 뇌, 오른쪽 뇌 뭐가 다르냐면요. 왼쪽의 이 뇌는 정상적인 뇌. 그리고 오른쪽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된 뇌예요. 어때요? 크기가 딱 봐도 다르죠? 뭔가 쪼그라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회백질, 이 피질의 두께가 자꾸 얇아지면서 알츠하이머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마이오카인 중에 이 치매를 좋게 하는 게 아까 있었잖아요. 어떻게 좋게 할까? 마이오카인 중에 30여 가지 중에 BDNF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BDNF가요, 근육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최외곽에 있는 그 피질, 껍질이 얇아지는 게 문제인데 이 껍질의 두께를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 BDNF가 근육을 통해서 잘 나오면요. 우울증, 조현병, 뭐 치매, 알츠하이머, 뭐 폭식증, 뇌전증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한테 운동 처방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있으면 마이오카인이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조금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조금 새롭게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학습과 기억력 부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이빌리그의 학생들이 다른 대학의 학생들보다 운동을 압도적으로 많이 한다. 아이비리그는 미국의 명문 대학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는 거랑 왜지? 기분이 좀 상쾌해지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것도 BDNF라는 마이오카인 때문이더라고요. 기분도 실제로 좋아지네요. 천연의 항우울제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인 어떤 기능적인 부분,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오카인이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요.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한국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우리는 1등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데 운동 부족도 1위고요. 성취도를 보면 약간 좀 시쳇말로 아니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뭐해. 성적이 요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약간 들 정도로 핀란드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들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읽기, 수학, 과학 즉 성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는 거에 비해 공부를 생각보다 못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요. 운동 부족이랑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하버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고 많이 앉아 있는 게 능사가 아니래요. 뇌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 있죠.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아주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거야. 20년 전 컴퓨터야. 그러면 이게 작동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 제목이 있었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한 번 보면 기억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공부 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효율적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학습과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전두엽, 그리고 뇌세포 간의 어떤 연결의 강화 이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 아까 마이오카인이랑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전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도 열심히 하려고 해.
이런 어머님들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자료를.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런 마이오카인의 분비를 통해서 학습의 효율을 압도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네요.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 사이에서도요, 운동을 병행하는 아이들의 직관이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실내 자전거가 뭐 단순히 그냥 발 좀 굴르고 뭐 다리 근육 조금 구르고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건강상에 유익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밀도가 낮은 분들 운동하셔야 돼요. 그쵸? 우울감이 좀 있으신 분들 운동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다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자전거를 사서 사면서 제가 느낀 장점을 조금 꼽아봤어요. 자, 첫 번째는요, 조용해요. 네. 저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 분이랑 조금 사실 좀 트러블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소음 나는 거 아파트에서 굉장히 민폐죠. 그런데 굉장히 조용한 아이이고요. 또 하체. 네, 여러분 우리는 바쁜 현대인들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운동을 하실 수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20분,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는 운동이라면 우리는 효율을 생각해야 돼요. 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등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크기가 너무 쪼꼬매요. 그래서 하체 근육을 길러주는 데 시간을 쓰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은 운동이겠죠. 그중에서도 인터벌 운동이 가능해요. 장준기 리더님께서 원투 원투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강도를 중 정도로 해서 30분을 매일 타요. 이것보다 20분이나 15분을 타더라도 강도 있게 타다가 살짝 루즈하게 타다가 강도 있게 타다가 조금 루즈하게 타다가 이런 식의 인터벌 운동이 들이는 시간 대비 근육 생성이 훨씬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실내 바이크여야 하냐? 이게 여기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인터벌 운동을요, 바깥에서 하는 자전거로 하실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고강도로 높여야 되는 순간이야. 근데 신호가 걸렸어. 어떡하실 거예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고강도로 올리려고 하는데 앞에 자전거가 지나가.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벌 운동을 완벽하게 하시려면 실내여야 되고요. 나의 인터벌의 속도가 수치화돼서 화면에 딱 뜨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강도 조절을 스마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거에 아주 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해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릎 수술을 해서 재활 치료를 이 자전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 그 재활 치료를 할 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나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 실내용 자전거다. 그래서 하나 사셔라. 말씀하시길래 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안전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할 수 있죠. 우리 집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쉽다. 솔직히 필라테스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 있을 때까지 몇 달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필라테스 사실 난이도가 있고 계속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운동이죠. 하지만 이거는 한 대 딱 들여놓으면 온 가족이 쉽게 배워서 다 같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날씨 영향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365일 중에서 실외에서 운동을 하는 게 유익한 날. 즉 차라리 이날은 안 하는 게 운동을 안 하는 게 건강에 더 낫겠다. 이런 날들도 많잖아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황사가 있거나 미세먼지가 있거나 이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한데 그런 날을 추려봤대요. 며칠? 여러분 127일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야외 활동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바이크가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피닝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따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뭐 대단한 댄서는 아니지만 이런 간단한 율동을 하면서 타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했을 때요. 뇌 건강에 진짜 좋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치매에 걸린 분들한테 병원에서 탱고라는 처방을 해준대요. 탱고. 춤이에요, 춤. 음악을 들으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순서를 외우면서 몸의 위치를 바꾸는 이게 굉장히 뇌에 자극이 된다고 하거든요. 스피닝이 바로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스피닝을 할 수 있는 자전거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이거 완전히 야심차게 밀더라고요. 청소년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안무들이 있대요. 어떤 특정 안무를 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스피닝을 타면 뇌가 굉장히 자극되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료로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게 아메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네. 무슨 버스? 이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고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 탈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자전거의 특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도 이 자전거를 홍보해 드렸어요. 친한 지인에게. 그랬더니 이 메타버스가 가장 마음에 든대요. 왜냐? 운동기구를 홈쇼핑을 보면서 몇 개를 질러 보셨는데 결국은 혼자 하니까 재미없어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재미가 있다면 지속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면서 운동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이렇게 오락을 하는 것보다요. 친구들이랑 같이 총을 쏜다든지 어디에 뭐 기지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오락을 할 때 훨씬 오래 하거든요. 밤을 꼴딱 새고도 더 하려고 해요. 즉 재미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안장이라고 생각해요. 궁뎅이가 아프면 소중한 부위가 너무 찢어질 것 같이 아파. 그럼 우리는 이걸 탈 수가 없고요.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장이 굉장히 부드럽고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메타버스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앱을 하나 까시면요. 요런 데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삿포로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산토리니라든지 진짜의 그 풍경을 재현한 이 배경들이 계속 지나가거든요. 이 안에서 오늘 초대해 주신 분 그리고 오늘 뭐 만약에 구매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닉네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가상 공간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아주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6시 반, 7시, 7시 반에 원하시면 알람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시간에 들어오셔 갖고 떼라이딩을 하는 거죠. 한번 그 장면을 보실게요. 네. 표범 바이올렛님, 네, 우리 표범 김지원님이 바짝 따라 붙죠. 네. 서로도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재밌기도 해요. 네, 다이아몬드 송님 치고 나옵니다. 네, 업그린간 따라오고 있고요. 네, 초범 유태령님, 네, 지속적으로 밟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같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너무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요. 자, 이게 제가 아까 65세 이상은 10년마다 몇 프로가 준다? 30%가 근육이 준대요. 아주 너무 서글프죠. 근데 이게 누구의 이 인바디 결과냐면요. 저희 엄마. 67세 되신 저희 엄마가 타셔가지고 한 달을 바짝 타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근육 는 거 보이세요? 체중이 늘었다고 하셨지만 너무 좋죠. 왜냐? 근육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포인터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골격량이요. 우와, 이만큼이나 늘었어요. 0.7이나 늘었어요. 기간이 여러분 보시면요.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지만 70이 다 돼 가시지만 퇴화되는 것이 아니고 근육이 생성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렸어요. 제가 이 발표를 맡았기 때문에 꾸준히 타셨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엄마가 더 넣으셨을까? 짜잔! 여러분, 다리만 오늘 보실게요. 2022년 8월에 타기 시작하셔서 지금 4월에 며칠 전에 측정하시는 거니까 뭐 아직 1년은 채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6.03에서 오른다리가 6.11 많이 느셨죠? 그리고 왼다리는 6.00에서 6.08 양쪽 다리의 근육이 이렇게나 느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필드에 못 나가시고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친구들이 오김이 가는 왜 자꾸 안 나오노? 막 이러셨대요. 근데 엄마가 너무 오랜만에 이제 같이 가서 치시면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공이 안 맞을까 봐 걱정된다고 너무 오래 안 쳤다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친구들이 저거 혼자 전지훈련 갔다 왔는갑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왜? 하체 근육이 너무 짱짱해지니까요. 안정감 있게 공이 딱 들어갔더래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와 감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체 근육이 이렇게 강력하게 느실 수 있다라고 보여드렸고요. 이제 스피닝하는 장면도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자, 펼치고 내려주고 자, 반복해가 그렇게 타셔서 어마어마하게 빠지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요. 참고로 이게 뭐 어떤 이 전산의 뭐 차이, 시간 차이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박자를 잘 못 맞추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뭔가 시간차가 있는 것 같은. 시간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저는 못 맞추시는 박치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자, 이렇게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 비교 들어갑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 띠용띠용띠용 나온 게 안장이었거든요. 안장이 너무 딱딱하고 인체공학적이지 못하면요. 아프기 때문에 안 타요. 안 타면 이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안장이 어느 정도 수준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스피닝 보셨잖아요. 서서 이렇게 굴리면서 타잖아요. 서서 탈 때 자빠지지 않는 자전거. 네, 요런 두 가지 정도 포인트로 안장이 웬만큼 괜찮고 또 자빠지지 않고, 세 번째, 메타버스 공간에서 같이 탈 수 있는 자전거 정도의 사양을 모아봤어요. 그럼 가격 비교 들어갈까요? 아메이 제품 152만 8천 원인데, 어우, 500만 원 가까이 되고, 180, 600만 원. 이렇게 자전거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 딱 보시고, 뭐야, 150이 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동차도 여러분, 티코가 있고 람보르기니가 있잖아요. 차긴 찬데 승차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티코 너무 저렴한데 람보르기니 너무 비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나 아우디나 뭐 BMW 정도의 사양을 갖고 저희가 비교를 했다 이렇게 추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배경도 바뀌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재밌게 타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한 자전거가 많진 않은데 대부분 이렇게 사용료를 받아요. 1년만 무상이고 그 뒤에는 받는다든지 2년 동안 이용권만 준다든지 사용료를 월 얼마를 낸다든지.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뭔가 덤으로 더 줄 때 사면 저희가 기분이가 좋잖아요. 맥모라이드라는 프로모션을 아메이에서 하는데요. 기간은요.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152만 8천 원이었잖아요. 가격이요. 그런데 이 3개월 안에 사시면요. 너무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43만 원 상당의 이런 아메이 코어 제품들을 드려요. 그중에서 저는 요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근육 만드는 사람, 운동 좀 한다는 사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막 들어 올리고 막 이런 운동하는 장면도 떠오르시지만 닭가슴살, 그죠? 계란 삶아 먹는 거, 요런 거를 떠올리세요. 즉, 운동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계란을 삶고 닭가슴살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아주 상큼한 대안책이 나왔어요, 아메이에. 요 주스가요, 이거예요.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주스 하나에 계란 흰자에 한 4개 반에서 5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쵸? 그러면 자전거 타고 이런 주스를 상큼하게 드셔주시면 되는데 이런 제품을 다 합쳐서 무려 4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공짜로 이미 타고 계신 분들이 저희 팀에는 꽤 많으세요. 어떻게 공짜냐? 아메이의 제품의 가격은 한 요 정도 되는데 36개월 할부하시는 분들이요. 캐시백을 받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물 받으시죠. 그리고 현대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10만 원 페이백을 받으시죠. 그래서 대충 152만 원 정도의 제품이지만 110만 원 정도대로 떨어지세요. 이런 혜택들을 다 챙겨 받으시면요. 근데 왜 공짜냐? 110만 원이지 않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아까 메타버스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했잖아요. 아메이에서 비싼 옷걸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하루에 10분만 타세요. 그럼 10분 타는 게 이렇게 마킹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달 동안 모아서 저 150km 탔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프로틴 음료 주스를요. 3만 원 상당의 음료를 집으로 보내드려요. 혹은 AP에서 픽업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한 자전거당 5개까지 아이디를 만들어서 혜택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3만 원 상당의 그런 프로틴 음료를 5개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나도 타고 남편도 타고 애들도 탄다. 혹은 내가 조금 빡세게 2-3개를 탄다. 그러면 5, 3, 15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2달에 한 번씩만 응모하더라도 90만 원 이렇게 제품을 받은 분들이 실제 저희 팀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110만 원에서 90 뺄까요? 20만 원이죠. 이러면 정말 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미에서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운동 실질적으로 하시면서 선물 챙기시면서 근력 운동 하시면서 건강해지실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요 제품은 제가 써보겠습니다.
믿으실 수 없는 수치. 1,000억 어워너치 팔렸어요. 제품이 나온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1,000억 어워너치가 팔렸거든요. 이게 일단 증명하는 것 같아요.